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제 글로벌 증시 조정, 10월 달에 이제 폭락장이 온다. 10월 달은 뭐 항상 이제 증시가 좋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그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지겹도록 들어보신 이야기이실 텐데요. 바로 이제 헝다그룹 이야기가 계속 됐죠. 근데 이제 이 헝다그룹 관련된 주식이 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이 헝다그룹 관련주들이 뭐 이제 이 성장 폐지가 된다. 뭐 이제 그럴 경우에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홍콩 증시에서 이 헝다그룹 관련된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는 거는 요번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홍콩 지수 자체가 오늘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제 이 10월 4일 날 우리나라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휴일이라서 증시가 이제 열리지 않았지만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또 열렸습니다. 근데 이 헝다그룹 관련된 주식이 어떤 주식이었냐면은 이 헝다 부동산 이 관리 사업 부분에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헝다 물업이라는 요 이제 주식이 요번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이 홍콩 거래소에 따르면 이 중단 이유는 공시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이 헝다가 무너진다. 헝다 그룹이 드디어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런 이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영 황구시보 요 이제 영문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요 이제 이 중국 부동산 업체인 이 허성창잔이라는 요 이제 부동산 중국 요것도 이제 굉장히 큰 부동산 업체죠. 요 허상창잔이 이 헝다물업의 지분을 51% 인수할 계획이다. 요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M&A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거죠. 뭐 파산 절차에 이제 파산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허상창잔이 현재 이제 이 중국 정부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홍콩 항생지수는 다소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뭐 이게 뭐 호재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홍콩 항생지수는 2% 넘게 급락을 10월 4일 날 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헝다그룹 이슈가 사실 어떤 이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한번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러한 어떤 이 파생 상품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하면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세계의 어떤 금융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중국은 이 자본시장 그다음에 어떤 이런 주식시장을 100% 개방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파생 상품이 이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처럼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2008년도처럼 뭐 거의 이제 뭐 삼성전자가 10% 넘게 뭐 하한가를 간다는 등 그러한 모습은 여전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는 이제 좀 슬슬 마무리 되어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최근에 10월 폭락장에 대해서 좀 이제 기사가 나온 그리고 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재테크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 이제 저자 바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이 세계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10월 글로벌 금융시장이
역사적 붕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요런 거를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이제 상품군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코로나 때도 뭐 이 금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 각국이 위드 코로나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인데,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곤 하는데,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국 채권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이제 가장 안전한 초안전 자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의 어떤 이 가치, 그 다음에 선호도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안전자산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요. 오히려 안전자산에서 어느 자산으로 가느냐면 위험자산으로 그렇게 지금 조금 몰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여러분 정반대의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이 채권 가격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즉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금과 은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의 경우 미 연준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거의 이제 가시화, 거의 이제 공식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 뭐야, 지금 연내 테이퍼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상승할 텐데 금이나 은에 투자를 해도 되나? 당연히 여러분 금리가 상승하면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뭐 물론 어떤 이 금융시장이 항상 100%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달러 강세가 나와도 같이 뭐 이제 증시가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리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서 이제 이 그동안 거의 이제 금리가 전 세계 뭐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다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그런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가 이제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이 말은 금과 은, 이러한 어떤 이 귀금속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어떤 이 재테크 분야의 베스트셀러, 굉장히 이제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말이 어떤 주식시장을 100%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마친다라고 하면은 뭐 선물 옵션 관련된 투자로 정말 큰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엄청 운이 좋거나 엄청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반대의 경우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식이라는 게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이제 나빠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주식시장이 더 가냐 못 가냐는 경제가 붕괴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면 경제가 쉽게 붕괴되진 않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많이 이제 마비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가 쉽게 붕괴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위드 코로나 되고 경제 개방되면은 경제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더 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심플한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서 뭐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뭐 이 코로나 관련된 뭐 10월 폭락론, 요런 이제 관점보다는 일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력난이 현재 가장 심각하다. 요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제 이 중국 전력난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중국 전력난이 정말 심각해요. 중국 전력난 때문에 현재 이제 중국 제조업의 44% 가량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앞으로 더 타격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뭐 공식 통계상으로는 44%,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중국 공장들이 타격을 받았고요. 중국에서 이러한 이제 전력난 때문에 석탄을 또 이제 싹쓸이 하면서 인도도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이제 이 미중무역 전쟁 하면서 인도 쪽으로 많은 공장에 넘어갔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 중국에서 인도에서 뭐 다시 중국, 이렇게 어떤 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가 똑같이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석탄 발전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석탄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요, 이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던 나라들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중국 플러스 지금 인도 전력난으로 인해 공장이 셧다운, 요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훼손이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요게 쉽게 이제 사실 지금 해소가 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쉽게 해소가 되지 않냐, 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 일단 이 석탄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야 석탄 많이 캐와라, 그렇게 뭐 주문을 내린다고 해서 석탄을 갑자기 막 엄청 많이 캐우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당연히 이 인부들이 석탄 뭐 탄광 그런 데 들어가서 석탄을 캐우는 어떤 시간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뭐 새로운 그런 이제 석탄 광산을 찾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 공급 자체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확대한다고 해도 이 탄소 배출 규제가 또 이제 발목을 잡는다.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보는 회의에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좀 에너지난, 이 에너지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가 현재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공급 부족 사태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실 뭐 석탄 공급을 지금 석탄 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석탄 공급을 지금 당장 크게 늘릴 수도 없고요. 지금 당장 석탄 공급을 늘린다라고 해도 이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이러한 좀 홍콩 지수가 10월 4일날 이렇게 2% 넘게 하락한 것도 헝다그룹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가 되었던 부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중국 부동산 다른 업체가 요 이제 헝다 무릎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악재는 노이즈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악재로만 보기는 사실 힘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인수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뭐 구조 조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개선이 돼서 흡수합병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오늘 이제 니케이나 다른 이 증시를 봐도 왜 이렇게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냐, 그러면은 결국은 전력난으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훼손이 상당히 심각한 이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10월 폭락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 크게 그렇게 공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정말 이제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개방된다는 것은 경제 활성화, 즉 이제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경제도 다시 이제 좀 활황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추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고 무너지면서 10월 달에 주식 시장도 무너지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요런 좀 어떤 전력난 이슈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정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 경제 봉쇄를 하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부채를 늘리면서 어떤 지원을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백신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치사율이 좀 낮도록 요런 이제 어떤 밸런스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경제 개방을 최대한 빨리 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제 개방을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력난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제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제 절약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이제 이 산업 요금을 산업 전기 요금을 25%나 이제 인상을 했어요.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요금에 절대 이제 손을 안 댄다는 그런 이제 주의였는데, 요번에 전력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요금을 인상했죠. 요금을 인상하면서 뭐 이제 돈을 더 이렇게 걷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야 요금 비싸졌으니까 너 적당히 써,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전체 이 전력 생산량, 생산량 자체는 증가했으나 문제는 이제 소비가 이를 상회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력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중국은 이런 사태를 좀 대비를 하면서 늘려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상기후, 굉장히 이제 여름이 덥고 또 겨울은 춥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뭐 중국 같은 어떤 공산당 체제에 있다라고 해도 이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 정기를 절약시켜야 되는데, 이 개별적인 이 컨트롤은 중국조차 쉽지 않다. 그것을 이제 방증하는 게 바로 이제 산업요금을 인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암만 좀 지금 시진핑 독재 체제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국민들이 가지게끔 만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컨트롤이 절대 이제 쉽지 않고요. 결국은 이러한 어떤 소비 증가량에 맞춰 전력 생산을 더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즉, 그래서 이거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련 수혜주, 요거를 이제 찾으셔야 되겠죠. 관련 수혜주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중국의 전력난, 그다음에 전 세계 전력난, 이것을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전력 생산을 더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 관련 수혜주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냐, 아니면 전력난에 따라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됨에 따라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여러 이제 이 어떤 종목들이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을 하냐, 그러니까 수익을 보냐 손실을 보냐, 요게 이제 극명하게 좀 갈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인간 생활을 좀 더 이제 윤택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삶을 보다 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이제 관련 수혜주 한 번쯤은 잠깐 이제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절약하는 방법, 절약하게 만드는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 사실 근데 이러한 수혜주는 거의 없죠. 그쵸? 그러니까 뭐 전기를 좀 덜 쓰게 만드는 고러한 어떤 기업이 있나? 그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정부가 좀 강압적으로 아예 뭐 시간이 되면 셧다운을 시킨다든지, 그거는 좀 정책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이 전력 생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수혜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력 생산을 더 늘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첫째로는 뭐 이제 전기 인프라 자체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수혜주는 바로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력 생산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 생산을 한다라고 해도 얼마나 더 이 불량률이 더 낮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마진,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기업 경쟁력이 분명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해도 전력 생산 효율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큰 수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요게 대해서는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까지 뭐 간다라고 하면은 전력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전력 생산이 더 확대되면서 전력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요렇게 이제 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세 번째는 첫 번째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좀 근본적인 부분이죠. 전력 설비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이 전력 설비 관련주는요, 굉장히 이제 심플해요. 뒤에 이제 뭐뭐뭐 전기, 예, 요렇게 이제 붙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전력 설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선도전기, 그 다음에 세명전기, 뒤에 똑같이 다 이제 전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재룡전기, 광명전기, 일진전기, 이화전기, 그러니까 뒤에 다 땡땡전기, 요렇게 이제 어떤 이 종목명이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력 설비 관련주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이제 사실 이 대장주가 선도전기입니다. 그래서 선도전기 관련해서 좀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 전기 관련주들은 남북경협 이슈로 이전에 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고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조정 이후에 9월 30일 날 사실 남북 경협주가 좀 이제 눌리면서 같이 좀 동반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1일 날 지난주에 거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이제 이 남북 경협주 중에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신원이나
그 다음에 아난티, 요런 이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9월 30일 날 엄청나게 많이 눌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남북경협 이슈 자체가 현재 좀 자꾸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아까 전에 이 선도전기를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9월 30일 날 더 크게 눌렸었어요. 근데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제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을 한 반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도전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선도전기는 요게 이제 남북경협 흐름에서 지금 전력난 관련 이슈, 그러니까 즉 요런 거를 이제 더블 이슈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이전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에 전력난이라는 또 다른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좀 더 이제 폭발적으로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된 좀 사업 내용을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요. 선도전기는 중전기기 전문 업체로 발전, 송변전, 배전 설비 등 산업용 플랜트의 전력 설비에 공급되는 각종 전력 변환 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금융 투자 부분이랑 농업 부분도 있는데요. 주요 제품, 요 이제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 이 전력기기 관련된 그러한 매출이 주를 이룬다. 그런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 전력 생산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전력 인프라 당연히 구축이 돼야겠고요. 뒤에 이제 이 땡땡 전기 요렇게 이제 끝나는 업체들은 당연히 전력 설비 관련해서 큰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이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주가가 눌리다가 요번에 약 한 2년 6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신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고, 위에 이제 매물대가 쌓여있는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 앞서 이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력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소되기가 다소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대장주인 이 선도전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서, 다른 이 세명전기나 요런 이제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선도전기 같은 경우 이미 여기 이제 신고가를 요렇게 이제 돌파한 반면에,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가 좀 멀었죠. 그래서 물론 이 대장주가 바뀌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8,000원을 돌파하기까지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공간 갭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대장주인 선도전기 위주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력난 관련해서 이 전력설비 관련 쪽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도전기에 집중하자. 이런 이제 전략으로 좀 펼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 사실 선도전기 같은 기업들은 좀 이제 투자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총 1천억 원 정도의 좀 굉장히 저렴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이제 난 실적을 보는데 이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막 더 가고 10% 20% 상한가도 가고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런 종목 투자 안 해.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장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장주인데 대장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물론 실질적인 어떤 수혜도 있을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투자금 자체가 크고 난 좀 묵직한 종목 좋아한다 그러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우량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이 선도전기가 아니라
다들 뭐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대 일렉트릭부터 좀 보시게 되면요. 사실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작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 엄청납니다. 연기금 투신해서 연속 이게 며칠 동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제 폭발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실적도 굉장히 크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개선될 전망이고요. 지금 이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또 개선되는. 그러니까 나는 실적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현대 일렉트릭도 전력 설비 관련 기업이죠. 보고서 내용을 함께 또 보시게 되면요. 당사는 전력 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 및 솔루션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 송전 단계, 전력 변압기, 고압 차단기, 전력기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전력 인프라를 더 이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 좀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종목이 LS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뒤에 일렉트릭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LS 일렉트릭은 아까 전에 이제 앞서 본 이 현대 일렉트릭과 반대로 현대 일렉트릭은 기관에서 주로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된 반면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 주가의 지금 흐름 자체만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현대 일렉트릭이 좀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 일렉트릭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개업 기호를 좀 이제 보시게 되면은 LS 일렉트릭도 실적이 매우 이제 뛰어난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로 보면은 LS 일렉트릭이 좀 더 이제 매출도 함께 영업이익가 늘어나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뭐 쭉쭉쭉 나옵니다. 전력 사업,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에 대해 수용가까지 뭐 전력 공급 개통부에 전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전력기기 시스템 사업과 전력 국군 계통에 존재하는 각종 전력 정보 및 제어 요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된 부분, 저압기기, 고압기기, 계량기, 계전기, 초고압 배전반 철도 시스템, 즉 이제 전력 송 배전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이 매출 비중에서 거의 8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관련하면은 LS 일렉트릭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전력 생산을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력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각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 요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사실 이제 요것도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전력 생산을 더 저렴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석탄 발전, 그 다음에 어떤 이 뭐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오일, 요러한 이제 발전보다 더 이제 효율적인 새로운 혁신 기술, 요거를 이제 말하는데 요게 이제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난 관련해서 이 영국이 현재 도매 전기 요금이 약 한 700% 폭증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이제 대체제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영국이 곤란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 영국도
이 유럽에 속해 있는 어떤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전체 이제 에너지 발전의 4분의 1 가량을 풍력 발전으로 하는데 바람이 안 불면 당연히 풍력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국이 원래는 이제 원자력, 탈원전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제 펼쳐 나가고 있죠. 근데 해보니 원자력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원자력 발전을 다시 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런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바로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생산 효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전력 생산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저렴한 그러한 이제 단가를 통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력 생산을 더 늘리기가 용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효율이 떨어지죠. 석탄이 물론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이 어떤 전력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거였지만 석탄 가격 자체가 여러분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전력 발전 단가 자체도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 뭐 쓰이는 우라늄 가격이 뭐 몇 배가 오른다라고 해도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전력 발전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그렇죠? 일단 이 원자력이라는 큰 이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석탄은 투입되는 석탄량 비례해서 똑같이 이제 전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반면에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이제 우라늄 좀 더 이제 뭐 고농축된 우라늄을 뭐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석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생산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어떤 석탄 발전이나 굉장히 이제 구시대적인 발전 저효율의 방법을 획기적인 어떤 이 새로운 기술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 이제 관련해서 대장주 한번 보면요. 바로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크게 봤을 때 저도 이전에 보고 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3만원도 안 됐고 한 27,000원에서 거의 이제 올해 만들어서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K200, 코스피 200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시총이 이제 뭐 조단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오른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현재 이제 이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돼도 그동안 뭐 꾸준히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실적 자체도 그렇게 크게 턴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한전 KPS가 왜 이렇게 부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기업이 이제 원자력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물론 이 한전 KPS 같은 경우 화력 사업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화력 설비의 뭐 경상정비공사, 계획예방정비공사 이런 것도 하고요. 개보사공사, 시운전 정비공사 이제 이런 것도 하는데요. 원자력 사업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원자력 양수 설비의 경상정비공사, 그 다음에 계획예방정비공사, 개보수공사 이런 거를 이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변전 사업도 해요. 송전선로 유지 및 활선 정비, 그 다음에 뭐 대외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매출 실적에서 화력과 그 다음에 원자력 비중이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력만큼 원자력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서 봤었던 전력 설비요 관련 기업이랑은 좀 이제 결이 다른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대장주로 현재 이제 한전 KPS를 좀 꼽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 그렇게 이제 싹쓸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량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땐 요 정도 4만원을 돌파한다,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45,000원 부근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한전 KPS는 또 이 화력 관련된 그런 설비 분야도 그 사업 분야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블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 대장주로 한전 KPS를 뽑아 드리겠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 한전 KPS가 좀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가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탄력적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국내에서 이제 좀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이라고 하면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두산중공업을 좀 뽑을 수가 있죠.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좀 수급이 많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지금 2만원 아래로 좀 밀렸기 때문에 여기 좀 이 지지 라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19,000원 부근에서 두산중공업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중공업도 역시나 좀 이제 반등의 그러한 좀 신호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급격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거의 이제 한 4천억 가량 플러스가 됐고요. 적자에서 이제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해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눌릴 때마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수급이 좀 덜 들어온다라고 해도 조금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장주는 한전 KPS지만 플러스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우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기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워낙 이 원전이 한번 크게 부각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2,540원에서 12,3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배 가까이가 정말 약 한 1년 사이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조정을 현재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총이 낮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선도전기 관련된 좀 대장 테마주다,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만원을 좀 이 강력한 매물대 만원을 뚫고 기술적으로 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전 KPS다. 그래서 한전 KPS 원전 관련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전력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러면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 요거에도 좀 이제 관심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는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 9월 23일 날 이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시가가 3.27%까지 그렇게 이제 붙어서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1% 넘게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5%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지고 계속 빠졌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 전기요금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고 한국전력이 무려 이제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호재 아니냐, 이제 드디어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 한국전력을 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참 이제 불행한 건요, 한국전력의 실적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올해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648억이 적자가 났어요. 야, 근데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오르던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났지? 그러니까 사실 이 전기요금이란 게
뭐 앞서 이제 석탄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중국이 전력난이 발생했다. 그런 것처럼 기본 이제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전기요금도 당연히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화력 발전을 하니까 관련 이슈에 따라서 당연히 전기요금이 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요금 자체를 크게 올릴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대주주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이제 이 지분이 많은 곳이 지금 한국산업은행이에요. 근데 한국산업은행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분이 많은 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기획재정부에서 18% 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지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51%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정부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한국전력이라는 어떤 민영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요, 국민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뭐 폭등을 해서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되지만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기업이란 말이죠. 즉 이 기업은 돈을 버는 목적의 기업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좀 많은 부분이 얽혀 있고요. 전기요금 올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하죠. 그래서 뭐 이제 대선 기간 전후로는 전기요금 관련된 부분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공약이고,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기업들, 뭐 개별 이제 소비자들, 모든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다라고 했지만, 원래 인상해야 되는 것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게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적자가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고작 이제 요만큼밖에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지난 이 3분기에 영업이익을 2조 3천억에나 냈는데 올해 이제 3분기에는 3천억 영업이익도 플러스가 못 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면 이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20년 동안 투자를 해도 제자리인 기업이니까요. 행여나 혹시라도 야 전력하면은 당연히 한국전력이 뜰 수밖에 없지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하는 기업, 우리가 어떤 굉장히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전력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배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수익을 얻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다. 정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많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이 부각되기는 정말 힘들다. 그리고 현재 이 그린플레이션, 즉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물가가 발생하는 이러한 일련의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전력은 현재 오르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요 세 번째는 기억에서 그냥 지워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요. 첫 번째, 전력 설비 관련주. 조금 이제 내가 투자금이 적고 그 다음에 나는 좀 화끈한 그런 좀 급등락이 큰 기업들을 좋아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테마주 중에 대장주인 선도전기에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량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일렉트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 대장주 한전 KPS, 그 다음에 그 이제 대장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두산중공업, 이렇게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좀 지속적으로 함께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력난, 그 다음에 그 전력난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